멋있다. 저 이런 거 좋아. 둥그런 거에 좀 둘러싼. 혹시 여자친구 없으세요? 네.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날 품어주는 공간이 필요한 거야. 심리적 요인이 이제 건물에 나타나는. 네, 그럼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그 마인크래프트로 유명하신 휘용님 모셔가지고 마인크래프트를 통해서 어떻게 건축 공간을 이 가상세계 안에 만드는가 이걸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만드셨던 많은 그 마크로 만든 여러 가지 건축물들과 도시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실 거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세상을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또 후반부에는 제가 설계했다가 공모전 냈다 떨어져서 안 지어진 건축물을 우리 휘용님께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간단하게 이제 서바이벌 모드로 마인크래프트 건축을 하고 있는 이제 어쨌든 마인크래프트 유튜버 휘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마인크래프트 제 유튜브 오프닝 멘트. 그래요? 네, 어쨌든 이제 그냥 한다. 뒤에 내가 뭘 했던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느낌으로. 네. 저는 사실 거의 컴퓨터 게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한다고 하면은 마인크래프트 정도는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사실 건축에서 모형 만드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네. 제가 레고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의 레고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관계로 포기는 했고 그 휘용님이 만드신 것들은 몇 개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다른 분들이 하신 것보다 훨씬 진짜 건축물 같은 거 많이 만드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그러면은 어떻게 좀 작품들을 보면서 얘기를 나눌까요? 네, 좀 준비해온 게 많이는 준비를 못했지만 약간 그나마 요즘 최근에 하고 있는 마인크래프트에는 서바이벌 모드랑 크리에이티브 모드가 있는데 마인크래프트에서 활동하시는 건축가분들은 크리에이티브로 활동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서바이벌에서 이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받는 유튜버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나마 좀 제 아이덴티티인 야생에서 만든 건축물들만 따로 준비해서 교수님께 한번 평가를 좀 받아보고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네,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제 마인크래프트 서버 월드거든요. 장난 아닌데? 네. 이걸 다 만드신 거예요? 네, 이 정도 만들려면 한 몇 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제 건물 하나당 이제 한 달씩 정도 잡고 있고요. 저 에펠탑 하나 한 달? 아니요, 에펠탑은 생각보다 적게 걸렸어요. 이거는 보고 만드는 거라서 생각해야 될 게 없잖아요. 네. 비율만 맞추면 되는 문제라 이건 한 재료 구하는 거 빼고 건축 한 대람 뜨면은 한 이틀? 3일? 재료도 구해야 돼요? 여기는 모든 게 다 해야 돼. 이거 건물 지으면서도 밥도 먹어야 되고 몬스터들도 물리쳐야 되고 약간 그렇게 하면서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와우. 그럼 다 해서 몇 시간이라고요, 이게? 월드 자체는 한 1년 넘게 여기서 계속 건물을 짓고 있고요. 근데 하나하나 만드는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열 몇 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땅이 이렇게 단단히 내려가는 거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다 깎아내신 거예요? 이런 계단으로 된 지형 같은 것들?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있고요. 이게 약간 구버전이라서 조금 낮은데 이렇게 뭔가 위에가 이렇게 갑자기 평평해지는 부분들은 이제 제가 깎아낸 거죠. 네. 뭐 이걸 가다 보면은 이게 또 마인크래프트가 마인의 크래프트를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산, 광질 이런 거에 무조건 필수 불가결로 해야 돼요. 게임을 하려면. 그래서 그 광질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런 광산 제가 건축물을 만들 때 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땅을 파면 여기 광물이 나오면 그걸 갖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되는 어차피 땅을 파고 내려가야 되니까 그냥 미리 땅을 다 파두고 문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앞으로 쭉 파고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필요한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어요. 네, 돌만 있는 것들 아니고 뭐 여기서 막 다이아몬드 뭐 여러 가지 뭐 보석들, 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뭐 얻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든 공간은 너무 훌륭한데 이런 거를 딴 사람들이 와서 쓸 수는 없어요? 이 광활하고 좋은 공간에 혼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따로 이렇게 멀티 서버에서 다시 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 초대하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초대를 잘 안 하죠. 혹시나 부숴먹을까 봐. 그 사람들도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들어오기만 하면 생기는 거니까? 네. 다 바꿀 수 있어요.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좀 시간 소요가 많이 들어가고 좀 제약을 따로따로 걸어야 되다 보니까. 한 번도 이 공간에 친구를 초대해 보신 적은 없어요? 한 번, 두 번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친구보다는 이제 유튜버분들.
정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원래 공간이라고 하는 게 공간으로 건축물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오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마지막 최종 캐릭터나 성격이나 뭐 가치가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메타버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메타버스 안에서의 많은 가상 공간들은 우리가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유저가 들어오고 어떤 아바타가 들어오느냐가 그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은 이렇게 만드신 거가 그대로 두기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요. 이거요? 네. 한번 계속 볼까요? 네. 이런 게 이제 제가 밀어버리는 거죠.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되면은 지금 옆에는 잔디밭인데 여기는 회색으로 돼 있는 데는 네. 원래 나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다 파내고서 땅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원래 산이었는데 제가 이게 깎아내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색깔 코드가 어떻게 됩니까? 하얀색은 뭐고 저 브라운색은 뭐고. 이런 게 다 블록들인데 이런 거 이제 섬로감, 돌 종류예요. 이거는 좀 화강암, 블록들이 정말 많거든요, 마인크래프트에. 와. 네. 그럼 내가 저걸 파낼 때마다 자동으로 이렇게 쌓여요? 네, 또 특정 지역에만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찾아내고. 이건 콜로세움 같은 게 있네. 같은 거 맞죠? 네. 저 콜로세움은 아니지만 콜로세움을 보고 만든 거긴 하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콜로세움과 1:1 비율로 만들었습니다. 한 달 한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야, 근데 저기에 쓴 재료를 갖고 오는 일단 마이닝 하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들겠네요. 맞아. 그래서 오래 걸려요, 마인크래프트가. 야,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일단 저 블럭을 구하는 게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맞아요. 먹고 살면서 구하면서? 나는 쌓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잘생긴 사람 너무 오래 걸려요. 크리에이티브는 좀 다른가요? 크리에이티브는 이제 재료를 구해야 되는 게 없어요. 밥도 안 먹어도 되고. 그치. 나 같은 사람은 그게 맞겠구나. 네. 그러면 진짜. 혹시 그런 거는 계획 안 해보셨어요? 이 본인이 만드신 월드에 다른 마인크래프트 하는 사람들 초대를 해서 정해놓으신 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서 그 안에서 도시를 같이 만들어가자. 이런 거는 안 해보셨어요? 생각은 해봤는데요. 이렇게 오래 시간이 들어가는 걸 보통 같이 안 해주더라고요. 저랑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최소 한 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8시간에서 10시간씩 계속 그렇게 한 달을 해야 되니까 아무도 같이 안 해줘요. 그렇겠구나. 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유튜브로서 유명해지신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제가 봤던 맨날 유튜브로 보는 느낌하고 지금 이 모니터로 이렇게 깨끗한 화면으로 보는 거랑 보니까 훨씬 더 공간감이 저는 확 오는 것 같아요. 이 느낌이, 여러분들도 이거 아마 스마트폰에서 보는 거하고 지금 제가 보는 이 정도, 이거 만약에 모니터가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거 큰 거로 쏘면은 훨씬 더 느낌 좋겠네요. 그러니까 공간에서 진짜 중요한 게 스케일감이거든요. 보통 우리는 스케일감을 사람이 들어가면 느껴요, 그때부터. 근데 이거는 다 1인칭 시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도 없으니까 기껏해야 스케일감을 느끼는 게 문이나 계단 같은 거 보고서 겨우 느끼는 정도인데 블락이 아까 단위가 1m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의 계단은 18cm거든요, 이 하나가.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로는 한 단위 1m로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감이 벌써 거기서 한 6배? 그 정도의 손해가 나는 거지. 실제로는 되게 어마어마한 광활한 공간인데 그거를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몇 명인지, 이게 여기 이 정도면 한 8만 명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여기에. 그렇죠. 그게 없으니까 실제보다는 공간이 좀 작게 느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네요. 지금은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느낌으로 올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스케치업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사람을 하나를 집어넣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넣을 때 사람의 눈높이가 1.5m거든요. 그러니까 1.5m 정도에서 건물을 이렇게 올려다보는 느낌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헬기 탄 사람 시점에서 위에서 본 느낌하고는 공간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는 이게 더 어마어마한 밸류를 가지고 있는 공간일 텐데 이 중간에 보여주는 표현 방식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잘 안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계속. 따로 더 가볼게요. 이게 다가 아니, 절로 가면은 계속 있구나, 이렇게. 계속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뭐라고 그럴까요? CPU의 한계 때문에 내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 이게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거군요. 이게 굉장히 고사양이기 때문에 시야가 다 나오면 엄청나게 무거워지겠구나. 이거는 제가
약간 저도 약간 아 근데 그럼 지금 현재 이게 이 월드가 저한테 보여주시는 게 아까 콜로세움 있었고 지금은 약간 동양풍의 건축이 나오는데 네. 그럼 이게 전체가 얼마예요? 이 영역이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 건 아니죠? 네, 거의 무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간. 네, 거의 무한. 그럼 이게 실제로 지구 표면은 플랫해 보이지만은 구 형태잖아요. 네. 그럼 얘는 구 형태가 아니고 진짜 플랫하게 인피니트한 공간인 거예요? 그렇긴 한데요. 이게 실제로 봤을 때는 살짝 이렇게 구 형태처럼 보이게끔 네, 보이긴 해요. 이렇게 돌리면은 뭐 게임이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약간 멀미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의 와,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것도 재밌네요. 잘 만드셨는데? 잘 만들었다고. 이거는 네. 약간 제가 건축적으로는 문외한이잖아요. 네. 대학도 그런 전공을 안 했고 이건 유일하게 뭔가 건축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다 저한테 이제 건축가라고 불러주니까 네. 약간 욕심이 생겨서 건축을 살짝 한옥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좀 하고 물론 약간 인터넷상으로 뭐 나무 위키 네. 이런 것만 긁어서 한 거지만 네. 공부를 하고 했거든요. 한옥보다 나은데? 아 그래요? 어휴 극찬을. 한옥보다 일단 훨씬 넓잖아. 이건 한옥이 아니지. 이 정도면 궁이지 궁. 궁이요? 아. 우리나라에 그거 있잖아요. 99칸짜리 집. 아 진짜 엄청나네. 등도 되게 많이 다루셨네. 이게 어두우면은 몬스터가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이게 실제로 몬스터야? 아니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은 저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야. 그냥 가상의 사람들을. 제가 정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저기 이 조그마한 빨간 모자 쓰고 다니는 것 같은 사람. 이건 이제 다 직업이 다른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사서라고 책을 관리하는 뭐 이런 사람들.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주민들이랑 거래를 또 할 수 있거든요. 그 NPC처럼 이렇게. 네, NPC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은 좀 공간감이 더 느껴지네요. 저는 건축 볼 때 이게 조감뷰에서 보는 것보다도 1인치 시점에서 어떻게 공간이 보이느냐가 더 항상 관심이 많고. 땅에 앉아볼까요? 이 정도로 낮구나. 저 지금 현재 저기 툇마루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한 4, 5m 되니까 저 높이가 실제로는 2층 건물 높이인 거예요. 그래서 1.5m 이 휴먼 레벨에서 봤을 때 이게 스케일로 보면 안 맞는 거지. 이거는 거의 시점이 사람 레벨이 아니고 네. 강아지들이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땅에 붙어가지고 다니는 레벨이라고. 강아지 뷰. 강아지 뷰야 이거는. 사람 뷰가 아니고. 저런 거가 조명 기구들이 많잖아요. 등들이. 네. 저 등이 들어갈 때마다 뭐 약간 용량이 좀 더 버벅거린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있어요. 모든 블럭을 설치할 때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돌 넣는 거하고 지금 저런 등을 넣는 거하고 다른 게 차이점이 있나요? 용량상에? 만약에 지금처럼 이게 실제 마인크래프트를 딱 깔았을 때 볼 수 있는 화면은 아니에요. 뭔가 그래픽적으로 조금 더 우수하게, 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약간 화장하듯이 이쁘게 보여주려고 쉐이더라는 걸 깔거든요. 약간 플러그인 같은 거고. 네네, 플러그인 같은 걸 이용해서 그런 걸 하면은 이제 광원 효과가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오니까 조금 더 용량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랜턴 같은 거를 깔면 이제 또 그 광원 효과에 그쵸. 대한 그래픽이 또 늘어나니까 아마 용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고 실제적으로 보이는구나. 제가 봤던 다른 것들은 진짜 너무 만화 같았는데 얘는 진짜 그 빛의 효과가 우리 건축으로 치면 V-ray 정도 돌린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한번 화장 지워볼까요? 네, 한번 지워보세요.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그걸 쉐이더라고 하는군요. 저거는 마인크래프트 만든 프로그램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고 네, 다른 업체가 유저들이 만든. 네. 완전히 지우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 레고 같잖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쉐이더빨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하면 사야지. 무료예요, 심지어. 그래요? 네. 그 쉐이더 만드는 애들은 뭐로 돈을 벌어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소프트웨어 만드시는 분 중에 그냥 진짜 자기 만족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안 하지. 돈 안 되는 건 난 안 한다. 자, 쉐이더 다시 켜주세요. 네. 그 느낌 너무 좋네. 쉐이더 있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저도 그래서 무조건 쉐이더 끼고요. 일단 일을 할 때에도 즐거울 것 같아요. 쉐이더 있을 때. 네. 얘가 고사양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얼마나 고사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냥 보통 게임할 때 고사양 하면은 다 되는 정도? 뭐 그렇긴 한데 이게 또 마크가 사양이 완전 넘나들어서 얼마나 거리를 볼 것이냐, 얼마나 멀리 볼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타협할 수 있죠. 이렇게 이쁘게 보고 싶으면 그냥 컴퓨터가 안 돼. 그러면 좀 적게 보고 멀리까지 안 보고 약간 그런 타협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수로예요?
또 뭐 제가 좀 필요에 의해서 만들잖아요. 그 콜로세움을 만들 때 네. 그거는 실제로는 콘크리트로 만들었는데 네. 저는 모래로 만들었거든요. 사암으로. 그 색깔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마크는 색깔이 한정적이니까 정확하게 그 재료만 쓸 수는 없어요. 똑같은 재료를 쓸 수 없어서 약간 로마식 콘크리트 약간 노르스름한 느낌을 주려고 사암을 구워서 또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주변을 보면 모래가 없기 때문에 사막에 가져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막에서 모래를 가져오기 위한 약간 기찻길. 이거 장난 아니네. 그래서 이렇게 기찻길을 이렇게 앞으로 쭉 연결을 하면 이제 또 레일에 철도 이런 게 있거든요. 한번 타볼까요? 네. 야, 진정한 메타버스네, 이거.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게 뭔가 레일이 있는데 이런 빨간색 같은 거 전기 신호도 여기서 줄 수 있고 마크에서 또 저는 이렇게 그냥 건축 이쁘게만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런 기계공학적으로 마크에서 또 컴퓨터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 게임 내에서. 아, 그래요? 네, 뭔가 이진법 계산기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와. 하면 이제 전기 신호를 줘서 빠르게 갈 수 있는 이렇게 레일을 타고 이렇게 가야 돼요. 와. 그리고 저 전기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를 또 얻기 위해서 또 딴 데서 또 네, 이 밑에 보면 빨간색 블럭이 깔려져 있는데 이게 또 전기 신호를 주는 블럭이에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면은 이제 이렇게 전기 신호가 나가서 이렇게 불이 켜지고. 야, 또 자동 센서야. 지나갈 때만 불이 들어와. 네, 여기 밑에 보면은 또 이 센서가 이렇게 또 있거든요. 이런 식의 마크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건 진짜 너무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네. 이렇게 가면 이제 6분 40초가 걸리기 때문에. 그럼 저거를 하루에 몇 번씩 그걸 날리기 위해서 6분 40초 갔다가 실어갖고 다시 왔다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이거 완전 뺑이네. 진짜. 당시에는 이렇게 썼죠. 또 이렇게 그냥 가기만 하면 심심하니까 또 중간에 건물을 또 뭐 지어놓고 다니거든요. 아니,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이제 인킹 같은 거 하고 로트링으로 이렇게 잉크펜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네. 정말 뭐랄까 돛닦을 때가 언제냐면은 네. 잔디밭 깔 때. 그 점으로 찍어야 돼. 잔디를 표현하기 위해서. 거의 그 수준. 그럼 우리는 한 진짜 한 24시간 정도 잔디만 까는 거야. 계속 음악 틀어놓고서. 거의 그 수준인데. 그거보다 더 하잖아, 이거는 지금. 내가 건축가하고 체질이 맞는데? 건축학과 가셔도 잘했을 것 같아요. 아, 좀 똑똑한 사람들만 갈 수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람들의 오해야. 오해예요. 네, 완전 뭐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건축가 사실 너 너무 건축하고 싶었는데 저 수학을 못 해가지고요. 오히려 건축가가 될 가능성이 높으신 분인 건데 포기하신 거지. 우리가 이과에 있으니까 건축가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건축과는 이과가 아니고 문과와 이과와 예체능의 중간이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세 개 다 할 줄 알아야 되니까. 하나도 제대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지. 다 적당히만 해도. 적당히만 하면 돼, 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건축가의 묘미거든요. 우리는 절대 저 법대 애들 다니는 만큼 암기 잘할 수 없지. 절대 의대 애들만큼 생물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가 없지. 그러나 적당히 하면 돼. 그냥 발목 정도, 살 정도만 지식을 쌓으면 돼. 두루두루 알아야 두루두루.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이런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아름다운 거 만드는 거 좋아하고 네. 뭔가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도 전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뭘 상상하고 미래에 이렇게 내가 진짜 이걸 내가 좀 마이닝 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 1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도시가 만들어질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딱 그런 체질의 사람이 건축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낭만 있는 사람들이 좀 잘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꿈꾸는 사람들. 근데 건축 안 하셔도 되지. 이거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건축. 평생이요? 네. 뭐 평생 하실 생각 아니에요? 일단은 재밌어서 하는. 아니, 앞으로 저는 이 분야는 계속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나중에 메타버스가 되면은 지금의 우리가 하는 메타버스 공간 이런 것들은 되게 몇 명의 아티스트들이 디자인해 놓은 거라지만은 계속 만들어가는 이런 거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공간을 가상 공간 안에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 이런 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친구들하고 계획하는 게 메타버스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네. 휘용님 같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만들고 돈도 벌고 뭐 그런 수 있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언제든 이런 공간 저는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양쪽이 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저게 실제로는 건축 공간에서 저런 거 만들면은 거의 만들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수공간 그 엄청난 수족관에 아크릴 걸 대야 되고 그런데 이게 여기니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왜 제 거 만드신다고 할 때 포트폴리오 보낼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게 강 속으로 들어가는 미술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딱 이런 공간을 너무 좋아해. 약간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느낌 나는 공간. 네.
그래서 LG 벌추어 갤러리 디자인할 때도 입구는 항상 그렇게 어디 들어간 입구 이렇게 물이 쫙 떨어지는. 근데 실제로 그걸 만들려면은 네. 웬만한 건축주는 다 안 해. 진짜 돈 많이 들고 유지 관리 어렵다고. 근데 이런 공간은 진짜 드라마틱하고 멋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안쪽이요? 너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공간이에요, 이런 게. 약간 초현실적인 느낌. 맞아요. 나도 건축가 안 했으면 이 마인크래프트 하고 있었을 것 같아. 나중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근데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맞아요. 제가 나름 그래도 생산 단가 높은 사람이어서. 맞아요. 그리고 쭉 타고 가면은 네. 테마파크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쵸? 실제 요청이 좀 많이 와요. 놀러 가고 싶다고. 그래, 이런 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물 가운데 팍 파여져 있는 거. 네, 이게 실제로 그냥 바다에서 그냥 물을 다 빼내고 그냥 아래다가 가져다 박은 거거든요. 전에 제가 왜 우리 저거 했잖아요. 그 죽은 자를 위한 공간 할 때 9.11 테러 메모리얼이 원래 컨셉이 허드슨 강에 구멍 뚫은 거였다고. 딱 이런 느낌인 거거든. 물론 이렇게 건물이 있는 거가 아니고 딱 뚫려서 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왕 하실 거 이렇게 폭포를 만드시지 그랬어요? 폭포요? 그러니까 원래 만들려고 했었는데 물이 옆에 쫙 깔려 있는데 물이 또 떨어지면 이게 썸네일로 봤을 때 티가 안 나더라고요. 저는 또 썸네일을 보고 딱 티가 나야 클릭을 해주시니까. 그렇지. 이게 티가 안 나면 또 열심히 했는데 좀 티를 좀 내야죠. 원래 필요에 의해서 건축한다고 했는데 여긴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안 오고 있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 밑에 이렇게 딱 산호도 깔고 할 수 있거든요. 수족관 느낌으로. 이 바닥이 원래 이 수공간 바닥인 거예요? 바다에? 원래 뺐다가 다시 물을 채웠어요. 이런 거를 나는 그래서 이런 걸 호텔을 만들었다고 상상을 하면은 네. 너무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 수공간에 이렇게 쫙 방이 있고 그 호텔은 갈 때 배 타고만 가는 거지. 딱 간 다음에 거기서 딱 내려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완전 다른 세상이. 네. 물론 저 정도 공사비를 내려면 도박장을 해야겠지. 사실 컨셉 할 때 그냥 참고는 안 하고 그냥 다니면서 재밌겠다 하면은 그냥 하는 편이거든요. 약간 마크는 또 약간 정형화된 컨셉들이 몇 개가 있어요. 바다에서 물 빼기, 또 지옥이라고 하는 공간도 있어서 그런 데다 만들기 좀 어려운 건물을 하는 그런 컨셉들이 약간 정형화된 게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런 거 만들면 나는 할 수 있겠다. 너무 어려운 것도 제가 못하니까. 아니 나는 사실 맨 처음에 마인크래프트 나왔을 때 저 정도는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으나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세팅 얘기 무슨 지하에 땅 파면 오징어 생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를 보면서 안 되겠다. 그냥 진짜 세계관이 어마어마하네. 이게 나는 그냥 단순하게 블록 쌓기 게임인 줄 알았어요. 이거 만드시는데 얼마 걸리셨어요? 이게 제일 오래 걸렸어요. 이거 전에 영상 만들고 이거 올라오기까지 3개월 걸렸거든요. 유튜브에서. 와. 저한테 지금 보여주셨던 몇 개의 세상 이것만 해도 몇 년이겠네. 네. 저도 이제 1년 정도 했으니까 1년 조금 넘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밖에 안 됐었어요?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저는 뭐 밥 먹고 이것만 하니까. 그래도 야. 근데 저는 이런 색감이나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예뻐요. 또 보여주세요. 네. 그거는 실제로 있는 거 만든 거거든요. 이런 디자인이 원래 있는 거라고요? 실제 있는 걸 그냥 보고 만들었어요. 이건 어디 있는, 번지 점프 하는 데인가? 네, 대구에 있는 이제 83타워. 요건 이제 또 누가 퍼즐을 선물해 줬는데. 이거를? 네, 거기에 83타워가 있었어요. 제가 대구 살거든요. 83타워를 퍼즐로 만든 게 있어요? 대구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요, 약간 그냥 커스텀? 사진을 퍼즐로 만들어주는? 네, 그런 걸로 이제 선물 받았었는데. 여자친구가? 아니요, 이제 매니저님이. 매니저님이? 근데 또 들어오면 이런 데 또 포탈이 있거든요. 또 다른 타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포탈이 있는데 혹시 엔더 드래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진짜 정말 게임에 대한 잼뱅입니다. 저는. 엔더 드래곤을 모르면 진짜 마크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엔더 드래곤 있는 그런 보스 몹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별도 만들고. 이거는 완전히 중력이 없는 공간인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은? 아니 원래 땅이 있었는데 다 치워버렸어요. 거슬려가지고. 별을 만들 건데 밑에 땅이 있으면은 하늘 안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떨어지면은 뭐 죽게 하겠지만. 근데 얘는 안 떠 있고 그냥 이렇게 쭉 걸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다닐 수는 있는 거예요? 네, 마크에서 이거는 모드로 날아다니는데 마크에서 또 날개가 있거든요.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가 게임에서. 그럼 날개를 타고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이동해서 다닐 수가 있죠. 얘는 약간 판테온 같으면서도 데드스타 같기도 하네. 데드스타. 네, 스타워즈.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는 그 시리우스 보고 만든 거거든요. 시리우스?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이라고 시리우스라고 하는데 빛이 안 나서. 멋있다. 좋다.
야, 이거 그거 같지 않아? 스타워즈의 그 국회의사당 안에 쫙 좌석들이 있는 거? 멋있다. 저 이런 거 좋아. 둥그런 거에 좀 둘러싼. 너무 이런 거만 만들긴 하는데 이런 거 좋아해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좀 대칭 좀 좋아하고. 네. 이렇게 둥그렇게 쌓여져 있는 공간이 나를 품어주는 느낌이 나가지고. 네. 혹시 여자친구 없으세요? 네.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날 품어주는 공간이 필요한 거야. 아, 심리적 요인이 이제 건물에 나타나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의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선호하는 게 내가 고르는 것들이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런 공간 이런 거 원한다는 거는 약간 내가 이렇게 안온하게 좀 그런 걸 원한다는 걸 수도 있죠. 그냥 오은영 선생님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들으시면 돼. 재미로. 네, 재미로 들으시면 돼. 이렇게 이게 제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축물이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딱 가다 밑으로 확 들어가는 거야? 네네네. 나 이런 거 좋아. 제가 드렸던 페데스트리언 브릿지하고 네. 그 쿼리 뮤지엄하고 네. 제가 만든 그 벌추얼 뮤지엄 그것도 보면 항상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 땅 속으로. 네. 뭔가 이렇게 딱 들어갈 때 그 안도다도의 물의 절 같은 느낌,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딱 나잖아. 이런 거 맞아요. 너무 좋아. 이거는 이제 마크에는 네더인데 사람들이 부르는 지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저는 마크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 거기서 나오고, 그럼 가려면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그 문까지 가는 길을 만들면 재밌겠다 해서 만든 거거든요. 약간 신전 복도 느낌의 옆에 뭐 기사들이 있고 도트로 찍는다고 좀 약간 귀엽긴 하지만 반지의 제왕인데?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판타지스럽게 물 쫙 흘러내리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런 문이 있거든요. 이런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른 공간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런 판타지 영화도 많이 보세요? 정말 좋아하죠. 보통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이런 데서 컨셉을 좀 많이 너무 많이 보니까 자동적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포탈을 타고 들어가면 지옥이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아, 이게 지옥이야? 네. 이렇게 원래 색감이 이렇게 빨간 그런 곳인데. 용암이에요? 네. 아니 근데 이거 마크 하고 있으면 거의 바깥 세상에 안 나가도 되겠는데? 맞아요. 그래서 안 나가요 실제로 잘. 그렇죠. 네. 무궁무진한 공간인데? 야, 좋다. 약간 어쨌든 마크가 이 블락으로 만들다 보니까 저런 패턴들이 생기잖아요, 바닥에. 네. 네네. 그래서 저런 건축에서 약간 옛날에 우리 비잔틴이라고 보면 타일로 저런 걸 바닥을 마감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패턴 만들고. 네. 그리고 뭐 아라베스크 문양이 있는 인도 건축이라든지. 네. 그래서 그 마크의 디자인 스타일 때문에 그런지 건축 양식으로 치면 약간 인도 건축 같아요. 제 건축이요? 네. 그러니까 프랙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조각조각 내가지고 계속 이렇게 분열시키고, 약간 앙코르와트도 약간 그런 계열이고. 네. 저는 이걸 만든 게 아까 제가 몬스터 잡아왔다 그러잖아요. 네. 그 이런 데서 상주하는 애들인데 걔들이 저를 공격을 해요. 아이템 먹으려면. 그래서 근데 이렇게 유리를 깔아놓으면 저를 인식을 못 하거든요. 좀 안전하게 아이템을 파밍하려고 이런 데를 만들었거든요. 만드는 겸사 좀 꾸미고. 근데 이런 방법은 본인이 생각해내는 거야? 아니면 이런 룰을 어디서 배워요? 유리로만 하면은 뭐 발견을 못 한다라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알려주시죠. 알려주면 기억해놨다가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다. 그런 룰들이 결국에는 건축 양식으로 바뀌겠구나. 네. 이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데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파면서 이제 와 멋있다. 이건 이제 그냥 파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마크 만드는 사람 너무 행복할 것 같아. 휴용 씨 같은 만드는 사람도 행복하겠지만은 네. 이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아까 한 대로 뭐 유리로 만들면 몬스터들이 인식을 못한다, 이런 룰들을 만드는 애들 아니야. 네. 그러면 그 룰에 의해서 세컨 이펙트로 해서 막 여러 가지 건축 형식들도 나오고 막 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정말 약간 자기가 신이 된 것 같은 느낌 받을 것 같아. 맞아요. 내가 하는 거에다 세계가 흘러가니까. 네. 내가 만드는, 우리 사실 보면은 만약에 창조주가 있다면 이 창조주가 중력 가속도는 9.8이잖아 우리는. 네. 그거는 그냥 딱 정해놓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 프로그램 마크 만드시는 분이 딱 그런 세팅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진짜 이 세상에 어디서든지 다 통하는 거죠. 전 세계 1억 2천만 명이 만드는 공간 안에 다. 그러니까 진짜 그 인간은 지금 자기가 가시라고 생각하면 살고 있을 거야. 이건 이제 지옥에는 천장이 있는데 원래 밖에서는 하늘이 있었잖아요. 네. 지옥에는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위가 막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억지로 뚫어서 올라가려고 만들어 놓은 건물이거든요. 와. 아, 엘리베이터인가요? 네네네. 원래 계단인데 타고 올라가면 멀미 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뺑뺑이 돌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와. 원래 이렇게 이런 게 펼쳐져 있어요. 원래 막아놨는데 유저들이 이제 버그를 찾아내서 뚫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버그가 있으니까 이용해서 한번 뚫어서 이렇게 뚫어서 올라올 수 있는. 와, 저런 거 이제 공장 같은 거예요. 그럼 일로 해서 저 계단으로 올라가면 저 빨간 구멍 들어가면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야? 그건 아닌데 이게 뭔가 그 세계 신이 뭐 설정해 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몬스터나 모든 캐릭터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 뭐 몬스터인데 이런 몬스터가 뭐 이런 위에서만 스폰하고 뭐 이런 거에서 여기 중간에 보면은 저런 제 거북이 알이거든요. 네. 뭐 거북이 알을 좋아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저렇게 거북이 알을 놔두면 얘네가 어그로 끌려서 저쪽 안으로 다 떨어져서 저렇게 모아놓고 네,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돼서 이런 건축 양식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미치겠다. 이 까만색 떠다니는 건 뭐예요? 이건 이제 이 쟤들 용암이 많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5단이 있는 지옥으로 갈 때 진짜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신점 입구 같네. 네. 근데 지옥은 반드시 가야 된다. 저기서만 나오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럭이 이런 흰색 블럭인데 아, 이거 좋네. 여기 보면 이 아치에 저희가 유리로 되어 있고 저 뒤에 있는 호수에 물이 비치는 거죠? 아니요, 여기는 제가 물이 다시 깐 거예요. 다시 깐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호수가 있어서 물이 나오게 한 건 맞아요. 근데 이 창문을 통해서 실제 호수를 볼 수 있으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진짜 호수요? 근데 생각보다 마크 호수 내부가 얕아. 그리고 이쁘진 않아요. 이런 데가. 이런 거는 원래 있는 거죠? 네. 원래. 이렇게 귀찮으면 저처럼 이렇게 막을 수 있죠. 아하. 건축하는데 물이 자꾸 흐르니까 아. 뒤쪽을 막아버리고. 저런 건 이제 약간 컨셉처럼 스노우볼을 건물을 만든 거거든요. 스노우볼도 만들고. 유리로 이렇게 네네네. 불을 만들어서. 네네네. 실제로 그런 건축이 있어요, 또. 스노우볼 같은. 그 미국 엑스포 전시관이었는데 네. 되게 유명한 벅민스터 풀러인가? 그 사람이 만든 지오돔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유리로 돔 동그란 걸 만든 게 있거든요. 실제 구축을 한.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실제 건축과 이거하고는 거의 비슷하고 형태도 건데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마인크래프트를 만들 때에는 중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력이거든요. 중력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가 사실은 건축의 제일 첫 번째 숙제예요. 두 번째가 방수고 그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지역과 시대마다 다른 방법을 쓰는 것뿐인 거예요. 흙이 많은 데는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 중력을 이기는 아치를 만들고 로마 시대 때는 그 중력을 이기는 아치를 콘크리트로 만드는 거고 재료를 좀 바꿔서. 근데 아시아에 오면은 그 지반이 약하니까 가벼운 재료인 나무를 쓰는 거고 나무를 쓰니까 기둥 간격이 돼야 되는 거고 비가 많이 내리니까 지붕이 경사진 지붕이 돼서 빗물을 빨리 배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제약, 기후적인 제약, 그 다음에 중력을 이겨야 된다는 근본적인 숙제 그거에 의해서 형태가 결정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와 지역별로 건축 모양이 다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실제 건축은 그런 필연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마인크래프트는 그런 제약이 전혀 없으니까 예산에 대한 제약, 기후에 대한 제약, 중력에 대한 제약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상상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맞아요. 이제 뭐예요? TP는 뭐의 약자인 거예요? 텔레포트. 아, 텔레포트에서 좌표를 딱 찍으면 그걸로 딱 가는 거야? 네. 제가 좌표를 이렇게 설정만 해놓으면 그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저거는 위도 경도 같은 그런 거예요? 네. 좌표라고 하는데 맨 앞에 X 좌표, 중간에 Y 좌표 높낮이, 네. 이제 뒤에가 이제 Z 좌표, X, Y, Z로 해서 좌표 값으로 이동하거든요.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여기 시스템이 있어요. 저기 중간에 보시면 X, Y, Z 있거든요. 네. 네, 저런 좌표로 이제 보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이 화면에 뜨는 이 글자는 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누르면 아, 이러면은 네네네. 딱 누르면은 현재 네. 데이터가 어떤지. 네, 많은 정보를 여기서 알려줘. 빛은 얼마고, 와. 지금 하늘에서는 얼마만큼 오고, 지금 이 땅에는 얼마만큼 오고, 뭐 여기는 무슨
바이옴 뭐 지역이고 사막이냐 뭐냐 와. 이런 정보를 알려주니까. 와, 네. 장난 아닌데? 그리고 이제 좀 조금 최근인데 네. 산토리니를 만들었거든요. 나 이거 만드는 거 본 것 같아. 산토리니요? 산토리니 유튜브에 뜨지 않았어요 이거? 산토리니 만든다고 나 본 것 같은데? 유튜브 올렸죠? 네. 거기서 본 것 같아. 그래서 저 섬 위에다 까고 네. 뭐 석회암 맞아요. 구하고 맞아요. 진짜 산토리니 특징은 다 보이네요. 하얀색 회벽에 파란색 돔 지붕. 네. 여기는 NPC 사람들 없어요? 데려오려고 했었는데요. 너무 멀고 데려오려면은 그냥 못 데려오거든요. 또 배 태우고 해야 되는 그 배가 위아래로 못 움직여요. 그래서 그 배가 가는 길을 또 다 만들어줘야 되고 이게 너무 머니까. 네. 얘는 지중해 기후로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편 유행어 중에 하나 준비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주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배를 구해야 되고 배를 구하기 위해서 길을 닦아야 되고 이러면서 와, 늘어나고 하거든요. 죽인다. 그러니까 요 섬은 원래 있던 지형에서 하나를 딱 택해서 구한 거고. 네. 약간 섬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높낮이도 조금 바꾸고 네. 좀 늘렸다가 간척 사업으로 확장도 가능해요? 네. 혹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땅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플로팅 할 수 있는 아일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섬을 확장시켜 나갈 수도 있고. 네. 여기 보시면 약간 낮은 이런 땅이 살짝 보이잖아요. 네. 여기가 원래는 위에 산이 있었는데 이 썸네일 안 이쁘게 나오니까 그냥 지워버리고 네. 지금 간척 사업도 할 수 있죠. 대단하다. 이제 둘러보는 거는 다 끝났습니다. 네. 야생에 있는 거는 혹시 고치고 싶으셨던 거 있는지 제가 물어볼게요. 네. 저는 진짜 뭐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뭐 딱히 고치고 뭐 아니면 미관 말고 뭔가 건축학적으로 이게 조금 불편해서 원래는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런 거.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엔지니어적인 이유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중력적으로 안 되고 뭐 미학적으로 이상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할 것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특별하게 수정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유일하게 좀 이상해 보였던 거는 아까 그 한옥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휴먼 스케일하고 실제 이 마인크래프트의 모듈러 사이즈 제일 작은 게 1m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괴리감? 그거만 좀 약간 이상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다 재밌게 잘 봤는데요. 저는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크리틱이 되겠지만은 가상 세계인데 뭐 아무런 제약이 없잖아. 사실 여기 뭐 1000층짜리 건물을 만든다 한들 뭐가 문제겠어. 이 가상 공간 안에서 다 가능한 거지. 그러면은 이제 공모전 네. 하셨던 그 건물만 남았는데 네.